왜 여기까지 들어? 지난해 우리 당과 국가와 인민이 쟁취한 특출한 성과는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한 것입니다.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지하 핵시험장에서 제3차 지하 핵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주체적 핵강구 건설사에 터키할 대륙간 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의 대성공은 1심 단결 자력경쟁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총돌격해 나가는 천만 군민에게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북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함께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만나 뜨겁게 호응했습니다.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결여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습니다. 나오세요. 이상식. 또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주의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전면적이고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공동번영과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기자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을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인도에 나와 있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 뒤 아파트 사시는 분들까지도 그렇게 아주 열렬히 환영해 주시니까.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의 고통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을 신속히 취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이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로 아주 가슴이 벅찼습니다. 가슴이 그래서 정말 영생의 열렬히 환영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앞으로 올해 민족한 성과만큼 빠른 속도로 높은 성과를 바라는 우리 인민들의 마음.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이번 방문에서 나는 평양의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도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며 끝끝내 스스로 일어서고자 하는 불굴의 용기를 보았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동포 여러분,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난 오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민족, 국가 남은 민족 마음 기대를 잊지 말고 언제의 기대를 잊지 말고 우리가 더 빠른 걸음으로 더 성과를 하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평양 시민들이 그 연협하게 반응해 주신 그 모습들을 우리 남측 국민들이 보게 된다면 아마 우리 남측 국민들도 굉장히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한남 8천만 개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회담에 아주 풍성한 소식이 있겠구나 이런 기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영 전이랑 원래 가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옷이 잡아서 오늘 많은 평양 시민, 청년, 학생, 어린이들이 대집단 체조로 나와 우리 대표단을 뜨겁게 환영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나서 좀 좋은 결과를 모두가 기대하는데 판문점의 봄이 우리 평양의 가을로 이렇게 이제 이어졌으니 이제는 이제 정말로 좀 결실을 풍성하게 맺을 때입니다. 우리가 가슴도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어깨도 아주 무겁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사이에 아주 이제 신뢰와 우정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건 잘 될 거라고. 시민들이 열렬히 환영하는 걸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오늘 또 1구력까지 안내까지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에 응당해야 됩니다. 이 숙소. 좀 주제 어회. 고맙습니다. 할 얘기가 많습니다. 의사께서도 좀 해주세요. 아이고, 예. 네.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든 휴전선. 우리 민족의 비극이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의 상징으로 수많은 영화에 등장해온 휴전선. 그러나 현실 속 휴전선은 영화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치열하다. 대한민국의 최전방을 노리는 북한의 도발은 지금도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1950년 6월 25일 기습적인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반도. 미군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합군과 북한의 지원군을 자청한 중국, 소련군의 개입으로 전장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결국 51년 7월 정전회담이 시작되며 일대 전기를 맞은 6.25 전쟁. 휴전을 반대한 한국은 불참한 채 미국과 북한 그리고 중국이 참여한 회담은 무려 2년간 계속됐다.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정전회담.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과 북한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그리고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이 최종 합의하면서 3년여에 걸쳐 치열하게 전개됐던 6.25 전쟁이 일단락됐다. 정전. 말 그대로 전쟁이 일시에 정지한 것이다. 정전협정을 토대로 한반도의 동서를 관통하는 휴전선이 그어졌다. 동해안 고성에서 중부 철원을 지나 서쪽으로 한강 어귀에 이르는 총 248km의 군사분계선이 생긴 것이다. 남과 북이 대면하는 지역이니만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각 2km를 완충지대인 비무장지대로 설정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전쟁 직후부터 휴전선 도발을 감행한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 전인 60년대 북한의 휴전선 유리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 사건은 총 1,300여 건, 그중 국지 도발은 거의 휴전선 일대에서 발생했을 정도다. 특히 1968년은 북한의 도발이 최고조에 달한 해였다. 그해 1월 일명 김신조 사건이라 불리는 북한 무장공비의 서울 침투 사건이 있었고, 이틀 뒤 북한은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를 납포하며 80여 명의 선원들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어 11월엔 울진과 삼척 지역에 무려 120명에 이르는 무장공비를 침투시켜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렇게 거침이 없었던 북한의 도발. 휴전선 일대 모든 지역이 도발의 대상이었을 정도다. 당시 최전방 12사단에서 복무한 공원규 씨도 그의 도발을 생생히 기억한다. 갑작스런 총격전은 한밤에 추격전으로 발전했고, 짙은 어둠 속으로 숨은 북한군과의 교전은 그렇게 새벽까지 이어졌다. 노획 장비에 카메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난파 간첩임이 분명했다. 당시 하루가 멀다고 간첩을 침투시켰던 북한. 그들에게 휴전선은 반드시 넘어야 할 장애물이었다. 우리의 전방부대는 이렇게 24시간 적의 도발에 맞서야 했다. 지대 내에 있는 유엔군 관측소에 침입, 돌연 수류탄 공격을 가하는 바람에 유엔군 병사 1명이 죽고 다른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1967년 8월 미군 부대 식당을 습격, 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게 한 만행. 6.25 직후부터 적화 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무모한 도발을 이어온 북한은 60년대 후반 미군을 대상으로 한 도발의 수위를 높여갔다. 68년 4월 14일에 감행한 미군 순찰차 피습도 그중 하나다. 더구나 위치는 남방 안개선 훨씬 밑에 위치한 대성동 마을 입구. 북한군들이 그곳까지 침투한 것이다. 차에 탔던 7명 중 미군 2명과 한국군 카투사병 2명이 안타깝게 현장에서 즉사하고 또 다른 미군 2명은 부상을 당했다. 사실 한반도의 군사분계선은 간단한 표식으로 구분된 무용의 선이다. 그만큼 쌍방 간의 인정이 매우 중요하기에 정전협정 1조도 이에 관한 내용으로 정했다. 하지만 북한에겐 의미 없는 조항일 뿐, 북한의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69년 3월 휴전선에서 가한 총격으로 미군 헬기가 추락, 7명이 사망했으며 한 달 뒤 미 해군 소속인 정찰기가 북한 공군에 의해 격추돼 34명의 승무원이 사망하는 대형 사건이 발생한다. 미국의 소극적인 대응 분위기를 감지한 북한은 휴전선 일대를 가리지 않고 도발했다. 비무장지대 내 특수지역으로 남과 북에 허가받은 인원만이 출입할 수 있는 공동경비구역 JSA도 예외는 아니었다. 70년대 JSA 안에서의 도발은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자행됐다. 위태롭게 평화를 이어가던 공동경비구역.
이곳에서 1976년 8월 18일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도발 사건이 발생한다. 8월 18일 오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노무자들의 작업을 경비하던 유엔군 경비병들을 북한군의 경비병 약 30명이 계획적으로 기습해와서 악랄한 살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 그것이다. 발단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근처에서 비롯됐다. 울창한 미루나무 때문에 잘 보이지 않던 제3초수가 걱정된 아군은 미군 장교 2명과 한국군 5명 등 11명의 장병을 동원해 가지치기 작업에 착수했다. 그때 갑자기 북한군들이 나타났다. 거기엔 박철이란 인물도 있었다. 나무의 위치도 남쪽이었고 북한 측도 종종 가지치기를 하던 터라 유엔군은 개의치 않고 작업을 이어갔다. 그런데 그 순간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30여 명의 북한군은 도끼와 몽둥이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 불과 4분 만에 벌어진 창극이었다. 당시 작업을 감독하던 미군 보니파스 대위는 도끼로 일격을 당한 후 쓰러져 후송됐지만 숨졌고 마크 바레 중위는 장병을 돕다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했다. 도끼 만행 사건은 미군 장교 2명의 목숨을 야만적인 방법으로 빼앗고 9명의 한미 군인들에게 중경상을 입힌 잔혹한 도발이었다. 당시 3자녀를 둔 가장이었던 보니파스 대위는 한국 복무 만기를 단 3일 앞두고 참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고 부임 한 달 만에 사망한 마크 바레 중위의 사연 역시 숙연하게 다가왔다. 자국민의 안전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미국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동맹 우방국 장교의 비참한 죽음에 대한민국도 분노했다. 공동경비구역에서 발생한 첫 번째 살인사건의 파장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한 가정의 믿음직한 가장이자 당당한 군인이었던 이들을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도끼 만행 사건은 북한 정권의 잔인한 민낯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최악의 도발로 기록됐다. 단지 영화 속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과거 공동경비구역은 영화 속 그곳과 다소 닮아 있었다. 하지만 도끼 만행 사건은 많은 걸 변화시켰다. 북한의 잔혹한 도발에 한반도의 비상이 걸렸다. 전군이 최고조의 경계 태세에 돌입하는 데프콘 3호가 발령됐고 긴박한 1분 1초가 흘렀다. 미국도 바짝 긴장했다. 만행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하고 있던 포드 대통령을 대신해 키신저 국무장관이 백악관 지하 상황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미군 장교들의 참담한 죽음에 분위기는 격앙됐다. 하지만 1964년부터 73년까지 9년여에 걸친 베트남 전쟁의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온 지 이제 겨우 4년. 오랫동안 전쟁을 경험한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대응법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포드 대통령은 전면전의 위험성을 걱정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화력 사용에 반대했다. 중화공업 정책으로 경제발전이 궤도에 오른 70년대의 대한민국. 무모한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체제 경쟁에서 승리하고 싶은 계산도 깔려 있었다. 그렇게 한미의 합의하에 비교적 온건한 응대가 결정됐다. 일명 폴 버년 작전. 폴 버년은 미국 민화에 등장하는 거인 나무꾼의 이름. 그 이름을 딴 미루나무 제거 작전이 계획된 것이다. 작전의 핵심은 문제의 미루나무를 직접 베어버리는 것. 얼핏 간단해 보이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위험한 작전이었다. 북한의 반응에 따라 180도 달라질 수도 있는 작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미국은 F-4 전투기와 F-111 전폭기 그리고 B-52 폭격기까지 대기시켰고 해상엔 항공모함 미드웨이함이 항진했다. 그야말로 전쟁 직전이었다. 거기에 한국군 역시 특수부대를 투입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사건 발생 사흘 후인 8월 21일 오전 7시 넵군 2호 전쟁 돌입 태세에서 홀번연 작전이 개시됐다. 투입된 문병대원들이 신속하게 나무를 베기 시작했고 긴장감 속에 작업은 이어졌다.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북한군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았다. 작전 개시 42분 만에 마침내 미루나무가 잘려져 나갔다. 북한군의 침묵 속에 작전은 성공적으로 완수됐다. 이후 북한의 반응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작전이 종료된 지 채 1시간이 지나지 않아 김일성이 유감을 표해온 것이다. 이런 정황상 도끼만행 사건은 김일성이 아닌 김정일의 지시에 의한 사건이란 설이 유력하다. 과연 진실은 무엇인지 오직 북한만이 답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80년대는 권력의 사유화에 성공한 김일성이 아들 김정일에게 권력을 물려주며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세습 정권을 본격적으로 구축했지만 그 폐해가 하나둘 드러나던 시기였다. 반면 대한민국은 발전일로에 있었다. 전자제품을 수출해서 지난 3월까지 32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10년 전에 겨우 3천만 달러 선에 머물었던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이제 그 45갑절이 늘어난 13억 5천만 달러를 바라보게 됐고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나간 한국. 위잘 유치해 수출 주도의 산업을 육성하면서 70년대 중반까지 매해 목표 경제 성장률을 초과 달성하며 사회는 활기를 띈다. 60년대 초 100달러도 안 되던 1인당 국민소득이 70년대 후반엔 1000달러에 육박하는 등 전후 북한의 열세를 보였던 경제 상황은 70년대에 들어서며 북한을 앞지르기에 이르렀고 점차 그 간격을 넓혀갔다. 하지만 북한의 상황은 정반대였다. 해방 후 소련식 공산주의 체제를 핑계삼아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한 북한. 60년대 군수산업을 바탕으로 한 중공업 우선 정책은 산업 불균형을 초래했고 거기에 강제적 노동력 동원과 자원 배분 문제 등이 겹쳐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의 고질적인 폐단이 나타난 것이다. 여기에 국제사회의 변화도 위기로 다가왔다. 70년대 중반부터 후계자 수업을 받아온 김정일이었지만 현실 정치에서 그는 최악의 지도자였다. 80년대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변화의 바람이 들어올까 굳게 문을 걸어 잠근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는 무력 도발을 시도했다. 쌓여가는 북한 내부의 불만을 우리에게 돌리려는 술책이었다. 평화가 보장돼야 하는 휴전선 일대는 80년대에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2인조 북괴 무장간첩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600m 지점까지 침투해서 아군 수색대에 기습 공격을 가해왔습니다. 즉각적인 아군 수색대의 응사로 그중 한 명은 사살되고 한 명은 북으로 도주했습니다. 특히 하천을 이용한 도발이 빈번했다. 동서부전선 임진강 이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상류를 통해 교묘하게 부유물로 위장해서 야음을 틈타 침투한 적은 우리 국군 용사들의 철저한 수색작전으로 사살되었습니다. 금일 02시 52분경 1983년 6월 임월교 무장공비 침투 사건은 당시의 전형적인 하천 도발 사건이다. 파주 문산읍의 임월교 다리 밑으로 북한 인민무력부 정찰조 출신 공비 3명이 은밀히 침투하던 중 우리 군에 발각돼 집중 사격으로 전원 사살된 사건.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임진강의 특성을 이용한 공비의 침투는 당시 크나큰 위협이었다. 하천엔 군사분계선 적용이 어려운 만큼 임진강 일대에 걸쳐 우리 군이 다중 경계에 임하는 이유다.
1976년 도끼만행 사건의 여파가 남아있던 공동경비구역의 80년대도 여전히 위태로웠다. 84년 소련인 유학생 망명 사건은 JSA의 또 다른 위기로 다가왔다. 북한으로 유학과 북측 JSA 관광 가이드로 일하던 소련인 마트조크가 판문점을 통해 망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또다시 정전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정전협정을 무시하고 무장한 채 군사분계선을 넘은 북한군과의 총격전. 이때 도끼만행 사건의 주범 박철을 포함한 북한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측 장명기 상병도 안타깝게 산화하고 만다. 반복되는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공동경비구역 JSA의 분위기는 더 차갑게 얼어붙었다. 하지만 세계의 흐름은 정반대였다. 90년대를 코앞에 둔 89년 11월, 동서냉전의 상징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냉전 종식의 방점이었다. 역사의 전환기를 목격하며 맞이한 1990년대. 한반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일길 온 국민이 기원했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강원도 철원 북방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 약 1km 지점에서 국군 수색대가 수색활동 중 북한의 무장 침투조 3명을 발견, 교전 끝에 전원을 사살했다고 발표하고 육상과 하천을 가리지 않고 휴전선 일대를 유린해온 북한. 공비 침투와 총격전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는 대표적인 휴전선 도발 방식이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97년엔 비무장지대 내 우리 측 평화마을인 대성동까지 그 마술을 뻗쳤다. 12명의 북한 무장 군인들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 영농 작업 중이던 2명의 대성동 주민을 납치해간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도토리를 주우러 나선 주민 2명을 기습 납치해간 것이었다. 이후 북한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우리 측의 강력한 요구로 주민들은 돌아왔지만 대성동 주민 납치 사건은 그 대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휴전선 도발의 한 예로 남았다. 8월 4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목함 지뢰가 원인으로 군 당국은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결론지었습니다. 지난해 북한은 우리나라를 향해 또 한 번의 군사 도발을 일으켰다. 물론 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과연 북한의 속내는 무엇일까? 1953년 7월에 협상된 정전협정 체결의 후속 조치. 스위스 제네바 정치회담이다. 이 회담은 남북 평화체제 논의를 위한 회담이었다. 하지만 공산 측 김일성은 한국에 있는 유엔군 철수가 휴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라며 미군 철수를 요구했다. 이에 유엔군은 미군 철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제네바 정치회담은 성과 없이 끝났다. 그렇게 한반도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무력 충돌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대가 된 것이다. 김정은으로까지 이어진 북한의 3대 스위스. 북한의 정권은 매번 정전협정 무력화에 힘을 싣고 있다. 2013년 3월 김정은 정권은 기어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고 미국과의 대화를 요구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체제 보장을 위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이란 말 그대로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체제를 보장하며 평화롭게 살자는 의미다. 하지만 북한은 분단 강사국인 우리나라는 배제하고 미국을 대상으로 하는 그들만의 평화협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북한의 속셈은 주한미군 철수다. 전쟁이 끝난 평화체제에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의도대로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이러한 말뿐인 평화협정을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도발로 비무장지대는 연일 긴장감이 맴도는 가운데 지난해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경기도 파주 DMZ 지역에서 발생한 목함지뢰 사건인 것이다. 폭발 지점은 북한군 GP에서 930m, 군사 분계선에서 440m 떨어진 곳이다. 하지만 이곳은 사건 발생 한 달 전에도 정상적인 훈련이 있었던 곳이었다. 그리고 이곳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하는 내리막이다. 때문에 유실된 목함지뢰일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하다. 우리나라는 정전협정을 무시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 대형인 대북 심리전 방송을 실시했다. 대북 심리전 방송 중지 11년 만의 일이었다. 하지만 모든 심리전 수단들을 전면적으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강력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최후 통첩을 들이댄 바 있습니다. 북한은 긴급 보도 후 완전 무장 전시 상태에 돌입하며 다시 한번 긴장 상태를 초래한다. 이에 우리는 진돗개 하나를 발령했다. 진돗개는 무장 간첩이 실제로 침투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령되는데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됐다. 이는 군 기용계 태세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이후 남북회담을 통해 우리 측은 대북 심리전 방송을 중단했고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해제했다.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DMZ. 목함지뢰 도발로 부상당한 장병들은 힘든 치료 끝에 퇴원했지만 북한의 의도적인 휴전선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대한민국 혼란을 주는 거예요. 대혼란 주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의 간첩을 난파를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통일전선 전술, 친북 좌파들을 기르고 우리 내부를 혼란시키고 그들의 최종 목적은 대한민국을 없애는 거예요. 잠시 후 여기 수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는 조선노동당 창건 75돌 경축 열병식이 거행되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려온 순간입니까? 이 영광의 밤이 드디어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올해 예상치 않게 맞닿은 방역전선과 자연재해 복구전선에서 우리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헌신은 누구든 감사의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조국보위, 인민보위, 혁명보위가 인민군대의 마땅한 본연의 임무라고는 하겠지만 우리 장병들의 고생이 너무도 컸습니다.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의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 무슨 말부터 할까 많이 생각도 해보았지만 진정 우리 인민들에게 터놓고 싶은 마음속 고백, 마음속 진정은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뿐입니다. 만약 그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안전을 다쳐놓는다면 나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적으로 총동원하여 응징할 것입니다. 위대한 우리 인민 만세! 열병부대 차렷! 자로 들어! 총! 열병식 준비검열을 받기 위하여 정렬하였습니다. 청참모장 조선인민군 원수 박정천!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지월 명절을 축하합니다. 열병식은 준비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병철, 열병 행진은 정대 단위로 항표시명 거리로 국계 총 앞으로 장엄한 열병식이 시작됐습니다. 백두의 말발굽 소리 높이 백두산 군마들 앞으로 나갑니다. 국무위원회 경리국 총대가 광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근영장의 발자취가 뜨겁게 오려있는 전룡과 더불어 저국과 인민을 사수한 제5군단 총대가 군단장 이태섭 상장을 따라 전진합니다. 사령관 김광역 공수작전군 전투원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슬푸른 비수가 되어 적의 야성을 무자비하게 도려낼 수 있는 불패 전투력을 소유한 지상 저격병 정대. 군단장 최충길 중장이 이끌고 있습니다. 백두산악의 수리개 부대로 이름 높은 제12군단 정대. 산악포병종대가 은하철 소장의 뒤를 따라 행진해 갑니다. 연필성 대조가 지휘하는 화학병 종대가 나갑니다. 달인 평양.
최신형 자행포 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포병 무력은 조치와 현대화를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강력한 병정으로 가장 무서운 공격형 파격 집단으로 자라났습니다. 강의 영도 밑에 거대한 힘을 비축한 조선의 힘이 발산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병기 수중 전략 단도다. 가슴 포병들이 최심을 누르며 들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절대병기 우리의 대륙간 단도로켓도 종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장차나 성장이 인솔하는 붉은기 중대 로켓병들 적들을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외신이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나 한미 군 당국도 아닌 외신을 통해 며칠 지난 사안이 공개된 건 이례적입니다. 잠시 있으면 우리도 연수부에 아까도 왜 이빨이 네.